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9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 레슬리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27살 브리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22살의 카일리. 이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아주 좋았던 자매였는데요. 9월 23일 그날도 각자의 일을 끝내고 제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했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오늘 별일 없었어? 하며 자매간에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곧 밤이 되었고요. 동생은 지하에 있는 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잠자리에 들어서 방에 들어갔고요. 이 지하방의 바로 위층에는 언니 브리안의 방이 있었는데 브리안은 그날따라 컴퓨터를 켜고 음악을 켜놓은 상태로 낮에 못다한 일을 처리하면서 몇 통의 이메일을 좀 보냈고요. 이후 인터넷, 웹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는 다를 게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언니 브리안이 창문 쪽을 휙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바람이 창문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방 안이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창문을 1cm 정도 열어두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Hey girl, I'm coming in. 안녕 예쁜이? 나 지금 들어갈 거야. 놀란 브리안이 다급하게 들어오려는 남자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었고요. 사실 이미 절반 정도 몸이 창문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브리안이 너무 놀랐죠. 그런데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듯 이 남성이 계속 말을 반복합니다. 자자자 들어봐. 네가 나한테 순순히 협조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브리안은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향해서 소리쳤죠.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다가오지 말아요. 당신은 나한테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남성은 어떻게든 이 브리안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고 브리안은 다시 그 남자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래층에서 막 잠들려고 했던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 동생 카일라가 위에서 언니 방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내 위층으로 올라가 보게 되죠. 낯선 침입자와 언니가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자마자 카일리도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이 세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자매는 어떻게든 간에 이 남자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 남자의 뒤쪽에서 그 남자에게 저항하고 있던 카일리는요. 이 침입자의 발길질에 이 아래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 충격은 벽에 구멍을 낼 만큼이었는데요. 다행히 카일리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911에 전화를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카일리가 계단 아래로 밀쳐졌죠. 그리고 이 침입자는 언니 브리안과 대치 중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층에서 카일리가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를 뿌리치고 카일리에게 달려가서 동생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거친 제압에 두 자매는 계속해서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목 조르면 언니가 와서 때려고 하고 또 언니를 붙잡으면 동생이 가서 싸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매는요, 이 남성을 지하 세탁실까지 몰아붙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성은요,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를 줍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카일리를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구타를 막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브리안이 말리려고 했는데 언니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침입자 남성의 품 안에 있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소리쳤죠. 카일리! 피해야 돼! 그 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때 동생은요, 더욱더 강하게 저항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침입자에게 반항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언니와 동생 둘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정말 모든 힘을 쏟아서 이 남성을 저지하려 했지만 건장한 40대 남성을 두 자매가 쉽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침입자는요, 카일리보다 좀 더 저항이 덜 했던 언니를 붙잡게 됩니다. 언니를요. 그리고 브리안은 손과 팔을 그 침입자에게 다 잡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침입자가 품 안에서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갖다 대죠. 가쁜 숨을 내쉬면서 브리안의 귓가에다가 속삭여요. 저항해도 소용없어. 난 널 죽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동생이 되겠지? 브리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동생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 브리안 언니는요,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동생 카일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카일리야, 너 어서 나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돼! 이 말에 일단 붙잡혀 있는 언니를 두고 카일리가 집 밖으로 도망가기로 해요. 근데 이때 남성은 이 소리를 듣고 이 침입자는 잡고 있던 칼로 브리안을 찌르게 됩니다. 브리안의 배 쪽을 계속해서 가격했어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브리안은 칼이 몸에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점점 몸에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동생을 또 붙잡으러 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점점 정신이 흐려져 갔고요. 그나마 여동생이 무사히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본 순간 이제는 내 동생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집 밖으로 뛰어나갔던 카일리가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울부짖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911에 전화를 했고 드디어 경찰관 벤이 도착한 겁니다. 벤은요, 범인에게 총을 겨누면서 칼을 버리라고 외쳐요. 하지만 남성은 칼을 놓지 않았고 계속해서 브리안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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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침이 울렸지만 범인이 저항을 해서 결국 벤 경관은 총을 발포하게 되죠. 남성은 곧바로 쓰러졌고요. 브리안은 비로소 이 끔찍한 밤이 끝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밤 브리안과 카일리 자매를 덮치려고 했던 괴한은 48세의 로버트 버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15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지 단 8일밖에 되지 않은 남성이었죠. 로버트는 지난 30년 동안 강도, 납치 이런 범죄의 굴레에서 지속적으로 감옥을 드나들던 아주 잔혹하고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브리안의 집에 침입하기 바로 몇 분 전에 이 집에서 몇 블럭 떨어진 그 집에 2살짜리 어린 소녀의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던 정황도 밝혀집니다. 다행히 그 집에 있던 남성에게 발각이 돼서 도망 나왔고 그 사건은 이미 경찰한테 신고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너무도 대담하게도 또 다른 범죄를 위해서 이웃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마침 보이는 브리안의 집 창문이 1cm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고 집에 침입을 해서 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범인 로버트 버거는 경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브리안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실제 사진인데요. 6번에 걸친 자상이 있었죠. 이 칼에 찔린 상처가 정말 다행히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가 된 후에 치료받고 곧이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무사히 괴한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고 해요. 언니 브리안은 아직도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섬뜩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여성 2명이 단둘이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을 한다면 과연 이들 자매처럼 거세게 저항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가오는 1월 24일, 브리안과 카일리 자매의 이야기처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겪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베스와 베라가 개봉합니다. 영화에서는요,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언니 베스는 다행히 그날의 사건을 이제 극복을 하고 자전적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성공한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동생 베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날의 공포에 완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돌아와 달라고 말하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옛집으로 갔는데 여기서 또다시 겪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시체스 국제영화제, 제라름의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 같은 유명한 영화제에 초청이 되어서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베스와 베라를 연출한 감독은 마터스 천국의 눈을 연출했던 파스칼 로지에로 전작에서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아주 날카로운 연출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베스와 베라 영화에서도 그런 신선하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렇다면 예고편 감상하시겠습니다. Patrick had a vague feeling something was about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tonight. Okay, what's the story about? Some guy's been breaking into people's homes, murdering the parents and sparing the daughters. I like to write stories. Incident in a Ghost Land is your most personal book so far. Your sales are through the roof. They adore you. Hello? Please, you have to come back. Vera? Why didn't you tell me you were coming? Keeps reliving that night over and over. I guess the question is why write this book? To keep from going insane. Nobody's here. No one is here, Vera. I know what you want from your sister. What did you mean back there? Don't listen to her, Beth. Do you understand now, Beth? What did you do to me? Except what happened. Tell me what you did! 1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베스와 베라. 절대 혼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토요 미스테리 광고와 함께한 디바제시카였습니다.